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도 더 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선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그룹죠. 아주 대단한데 미국에서는 다우존스 지수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나스닥 그리고 S&P 500은 이제 장 초반 좀 변동성을 크게 키워갔지만 결국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고요. 다우 지수가 또 올랐습니다. 지금 11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 7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 리밸런싱도 오늘부터 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변동폭을 키울 것이라는 이런 우려가 있었지만은 오히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대부분 빅테크 관련주들이 절반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곧 발표될 실적에 좀 더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이 나스닥 100 리밸런싱 효과가 좀 더 가중돼서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글로벌 마켓에서 이제 PMI 지수를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제조업, 서비스, 이제 합성 PMI 지수를 모두 발표를 했는데 서비스업은 예상보다 좀 하회를 했고 그리고 제조업 지수가 좀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를 드리고 있지는 않다. 이런 분석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투심도 강합니다. 다우가 11일 연속 상승한 점도 이제 투심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공포 탐욕 지수가 최근 계속 지금 극단적 탐욕 구간에 좀 머물면서 80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83까지 오르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당분간은 지금 이런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름값이 또 올랐죠. WTI나 브렌트유 모두 2%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산유국들,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 이런 산유국들의 감산 효과에 좀 더불어가지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에 좀 급등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에너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엑슨모빌이나 쉐브론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 마감을 했고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많이 좀 수그러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더 상승할 모멘텀이 더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달러 인덱스도 오늘 좀 올라왔습니다. 결국 오늘 100일까지 넘어섰고요. 오늘 국내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다시 얼마나 올라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곡물 가격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흑해 곡물 협정이 좀 완전히 중단이 되면서 주요 곡물 가격들이 좀 예상치보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이상 기후로 인해서 농작물들의 수확이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도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이 곡물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끌어내렸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내에서는 어제도 시간 외에 거래해서 일부 사료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료 관련주들은 당분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국제유가도 계속 지금 오르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국제 곡물 가격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로 가니까 사실 페드에서는 이번에 금리 한 번만 올리고 이제 멈추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물가 인상 압력이 좀 상존한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는 것 같고 아까 그 그림 보여주신 것 중에 그것 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 공포 탐욕 지수 아까 그 83까지 이렇게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싶은 게 우리 정혜성 전문가 같은 경우에 지금 83까지 간 이 시점에서 혹시라도 미국 주식 사고 싶은 게 있을까요? 어떨까요? 여기서 뭐 좀 줄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더 사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많이 고평가돼 있는 주식들도 많지만은 그만큼 저평가돼 있는 주식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항공주 같은 경우가 약간 좀 빠지긴 했는데 그동안 좀 여행 수요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도 좀 여행 수요는 저는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엔데믹에 따라서 여행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저는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좀 저는 관심 있게 보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테슬라나 이런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좀 지향하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 진입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항공주들에 저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어제 UBS에서 그 테슬라에 대한 등급을 홀드로 내렸지 않습니까? 그 얘기 좀 잠깐 들어볼까요? 네, 이제 또 세계에서 좀 세계적인 투자은행 UBS에서 이제 테슬라의 투자 등급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도 이제 270달러에서 220달러로 좀 내렸고요. 그동안 가격 인하로 차량 인도량이 증가한 점이 이미 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는 이유였었는데 이렇게 투자 등급을 하향을 해도 테슬라 주가는 오늘 3%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제 니콜라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좀 상승하기도 하면서 투자자들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전기차 관련주들까지도 계속해서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테슬라가 강세를 띈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인도에서 24,000달러 정도 되는 이런 저가형 전기차를 생산하고 싶다고 좀 이런 의향을 드러내면서 인도 정부와 지금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 투자 등급 하향에 대한 이런 악재를 상쇄를 시켰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이제 테슬라 Y 모델을 할인해서 좀 많이 판매를 하거나 전기차 충전 방식을 NACS 방식으로 좀 합의화시키거나 하는 등 이런 전기차 시장을 계속해서 점유하려는 움직임을 연이어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은. 자, 그리고 오늘 대표적인 좀 유행성 주식으로 꼽히는 이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가 미국 법원 판결에 오늘 33%가량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AMC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자금난을 좀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을 하려고 했었는데 미국 법원에서 이 요청을 거부를 했고 오늘 시장에서 그만큼 많이 부각을 받았었다가 지금은 살짝 소폭 시간에서 하락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스포티파이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티파이도 오늘 소폭 하락을 했는데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최근 가격 인상 정책을 좀 내놓았었습니다. 그러면서 광고가 없는 이런 프리미엄 서비스의 가격을 1달러에서 무려 10.99달러까지 좀 대폭 인상을 하면서 회사의 마진보다 오히려 신규 구독자 유입을 막을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하락했다는 이슈까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티파이 뉴스까지 들어봤는데 아까 국제유가가 올랐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항공주가 어제는 주가가 밀렸는데 우리 정혜성 전문가는 이제 항공주 앞으로 그 엔데믹으로 들어가면서 뭐 수요가 늘 거다 계속 좋게 보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센티멘털 펀더멘탈 코너에서 이따 다시 강조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정유주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SOE를 좀 계속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정유주하고 항공주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면 여전히 뭐 항공주를 고르시겠습니까? 저라면은 비중을 좀 나눠서 담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뭐 한 섹터에 올인을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나눠서 담는 게 지금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나눠서 비중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요. 비트코인 업데이트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 시장도 한번 봐야겠죠. 지금 비트코인이 여전히 지금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800만 원대도 지금 이탈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3,400에서
3,500만 원대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자, 현재 투심 자체가 좀 너무 비트코인 시장은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고요. 알트코인들도 보시면은 이제는 좀 윗골이 다는 거를 고사하고 비트코인 따라서 지금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하락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죠. 상승하는 코인들도 아무래도 지금 하락하는 코인들보다 훨씬 적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어제 좀 위아래로 크게 움직였던 이 스톰엑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지금 10%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무작정 이렇게 시장이 뛰어들기보다는 비중 조절과 리스크 관리에 좀 신경 써야 할 이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시장에서 저점 매수다, 블랙 프라이데이다 하고서 좀 달려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셨다가는 오히려 계좌 손실을 좀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부적으로 리스크 관리 좀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밖에도 관련되는 이슈가 좀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챗 GPT의 창시자죠.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이 지난 3년간 개발했던 이 안구 스캔 암호화폐 프로젝트 월드코인을 공식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 월드코인의 핵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브라는 홍채 인식 기구를 사용을 해서 개인 아이디를 생성을 하고 그 아이디로 월드코인을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 홍채 인식 정보가 좀 유출돼서 개인정보가 개용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지금 존재하는데 월드코인 측에서는 오브가 인식한 이 홍채 이미지는 암호화한 뒤에 곧바로 삭제가 돼서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봐야지 유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국내 게임 대기업 넷마블이죠. 넷마블에서도 지금 마블엑스 코인을 일본 코인 거래소 지라프에 출시할 예정을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가상자산 중에서는 이 일본 현지 거래소에 거래된 코인은 라인의 링크 그리고 카카오의 클레이튼 이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 마블엑스 코인이 세 번째가 될 예정이고요. 일본 정부가 지금 웹3 규제 완화와 시장 활성화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넷마블이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를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편 이제 금감원에서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감독 체계를 예고를 했습니다. 빠르면은 올해 10월부터 가상자산을 이제 발행, 보유, 유통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공시를 통해서 모든 내역들을 공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객들이 좀 모를 정도로 이제 숨겨져 왔던 이런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나 보유 내역들을 알리면서 시장에 알리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내일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회계 감독 지침안 그리고 가상자산 주석 공시 이제 모범한 설명회를 좀 개최를 하면서 틀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